네,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미국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장은 안 열렸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솔린 가격입니다. 지난 6월 10일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가솔린 가격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갤런당 4.8달러 미만으로 안정이 됐고요. 5월달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5월 평균이 한 4.5달러였는데 6월에 이제 4.8달러 미만. 그러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중요한데요. 이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가솔린 가격이 결국은 원유에 연동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원유라는 게 이 선물 가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투자와 투기 수요들에 의해서도 같이 결정이 되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면 좀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좀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하락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가장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가솔린 가격이 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찝어라. 그러면 첫 번째가 가솔린이고 두 번째가 임대료입니다. 이 임대료도, 주택 임대료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월 말 기준 투룸 아파트 임대료가 전월세 대비 2.9%가 감소하면서 임대료 상승세도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도시의 경우,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죠. 서울은 아직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방 중심으로 먼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비싼 도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도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농산물 가격입니다.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미국 겨울 밀의 수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우크라이나 재고의 운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 이 하락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옥수수의 경우에는 북미 지역 파종 면적 증가와 그리고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계속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 철회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전해진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논의 자체는 5월부터 했었는데요. 6월에는 옐런 재무장관과 그리고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이에 찬성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철회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는 철회가 될 가능성, 조정이 되든지 철회가 되든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인들이 공통점이 있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 임대료 하락, 이 농산물 가격 하락, 그리고 대중 관세도 철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도 천천히 좀 늦춰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신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말씀해주신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6월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지난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 이런 공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고점 신호다라는 부분이 좀 해석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좀 악재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시장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경기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 6월 달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조금만이라도 시장 예상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 시장 참가자들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죠. 조금이라도 소리 들리면 사실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얼음판 갈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좀 민첩하게, 좀 더 빠르게 시장에도 반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감각이 조금은 무뎌지고 있죠. 시장의 충격과 공포가
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표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까지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은 물론 추세적으로 다시 2,800, 3,000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V자 반등,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 완화 신호들이 간밤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신호들을 국내로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시장 불안 요인이 우선 줄어듭니다. 이 시장 불안 요인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있는데 불안할수록 선진국으로 더 갑니다. 네, 불안할수록 선진국 쪽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점수가 되고요. 신흥국 쪽에 있어서의 자금이 좀 더 빨리 빠지는데요. 국내 증시 아쉽게도 아직 신흥국 쪽에 좀 더 가까운 수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불안 요인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우선 외국인의 수급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시장 불안 요인도 좀 줄어든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 높고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이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도 완화가 되겠죠.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된다라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이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귀환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귀환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중국입니다. 대중 관세에 대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국 관련한 종목은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본다라면 식품주라든지 화장품, 철강, 면세점 이런 종목들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종목들 지금 몇 년째 눌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불안감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식품, 화장품, 철강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괜찮은 종목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리온과 국내 증시에서 오리온을 봐야 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리온 같은 경우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실적 중에서도 국내에서 이 국내 기업인데 실적 중에서도 해외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해외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가격 이런 부분들 모두가 만족을 하면서 오리온 이 해외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해외 매출 비중이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료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밀 가격 등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지금 이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이 가격들이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된 이 가격들로 인해서 제품 가격도 인상을 했는데 제품 가격 인상했는데 원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제품 가격 낮추지 않죠. 근데 원료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해외 매출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외 판매하고 원료값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좀 잠깐 찾아봤지만 9년 만에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오리온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짚어봐 주십시오. 네, 우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오리온 최근에 본다라면 식품주임에도 불구하고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증권사들 한 7군데 정도가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포트가 계속 나옵니다. 식품주들 원래는 좀 심심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그만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1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입니다.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이 3월 중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는 요인은 실적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해외에서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100% 가까운 그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사실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죠.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통제를 했는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사실은 다른 업체들처럼 가격을 많이 올리면 당장의 마진율은 좋겠지만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을 때 점유율이 좋아집니다. 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면 한 번 올라간 시장 점유율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좋아진 실적인데 시장 점유율까지 더 올린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리온이 올해 3월 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만 8천 원인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 추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오리온의 주가,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리온은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1, 2만 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시장의 하락과 함께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정상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호실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9월 가격이 13만 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리온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오리온, 그러니까 식품 쪽에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